그 거부를. 영화를 그래도 만드신 감독님이 잘 만드셔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제목이 또 하필 한예리 배우와 함께 보는 일을 해서 이게 뭔가요 이게? 교수님 옆에 모시고 제가 그래서 마이크 든 김에 그러면은 먼저 관객분들 진짜 정말 완전 매진이었어요. 네, 한예리 배우의 파워를 또 느낄 수 있었는데 인사 먼저 좀 하고 시작해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배우 한예리고요. 저는 오늘의 매진이 저 때문이 아니라 아마 제 옆에 계신 오랫동안 춤을 사랑하신 남정호 교수님 때문이 아닐까 싶어요. 네, 저도 너무 짧게 간접적으로나마 선생님의 인생을 잠깐 훑은 기분이 들어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영광스러운 기분이 들고 그리고 뭔가 나도 겪어내야 되고 견뎌야 되는 그런 시간인가라는 생각이 잠시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선생님께도 마이크를 관객분들과 이렇게 함께 영화를 보셨는데 먼저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의 개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을 아마 어느 재능 있는 다큐멘터리 작가가 따라다니면은 저보다 다 훨씬 멋있는 작품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하필이면 제가 선생이 되어서 이런 결과물을 가지고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이 참 부끄럽고 네, 감사합니다. 네, 뭐 선생님께서 재능 있는 또 다큐멘터리 작가로 소개해주신 박소영 감독님 이렇게 많은 관객분들과 만나게 됐는데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부르놀처럼 연출한 박소영입니다. 오늘 이렇게 가득 자리를 메워주셔서 너무 정말 감사드리고요. 정말 오늘 특별히 이제 이번 20주년 특별한 해인 것 같은데 여성영화제로서는 이 특별한 해에 남정호 선생님과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기쁘고요. 그리고 오늘은 특별히 또 한예리 배우님과 함께 할 수 있어서 영광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의도는 아니었겠지만 오늘 굉장히 세 분께서 저 한예리 배우도 오랜만에 뵀는데 네, 저도 너무 네, 이성영화 좀 오랜만에 같은 헤어스타일을 정말이네요. 네, 굉장히 요즘 유행인가 봐요. 오늘을 위해 준비한 네. 보통 이렇게 어떤 한 인물의 이야기를 조명을 하게 될 경우에 감독님 보통은 이제 그 감독 자신의 질문에서 출발을 하거나 어떤 궁금증 그리고 꼭 이야기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출발점을 가지게 마련인데 이 영화는 굉장히 특이하게도 주문형 제작이다라는 얘기를 접하게 됐어요. 선생님께서 나의 이야기를 이렇게 다큐멘터리 잘 만드는 어떤 작가에게 한번 해보면 좋지 않겠냐라는 의뢰를 하셨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거 어떻게 된 건지 좀 아니 뭔가 그것은 잘못된 시작을 좀 정확하게 알려주시면 좋을 것 주문 같아요. 제작은 맞는데 주문해주신 주문자가 선생님이 아니시고요. 이제 그 영화 이제 엔딩 크레딧에 이제 마지막에 보시면 이제 제작의 이제 하자 작업장 학교 로고가 이제 올라가는데요. 영화가 이렇게 시작이 된 것은 계속 이제 무대가 되었던 하자 센터라는 곳에 이제 되게 여러 다양한 작은 규모에 대한 학교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하자 작업장 학교의 선생님들께서 계속 나왔던 것처럼 이제 5년 동안 그러니까 여름방학 1회, 여름방학 2회, 겨울방학, 여름방학, 겨울방학 이런 식으로 5년 동안 이제 한 9번째까지 진행이 되다가 10번째에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이제 이게 마지막이 될 거라고는 아무도 몰랐고 선생님만 마음속으로 이제 아시고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독하신 분이시네. 근데 이제 학교에서는 그동안 이제 선생님과 이제 이 즉흥춤 마스터 클래스를 하면서 참여했던 학생들하고 선생님 사이에 오고 갔던 어떤 대화들 그리고 어떤 에너지들 이런 것들이 뭔가 10회째를 맞이하면서 뭔가 좀 잘 기록을 하고 싶다 잘 기록이 되었으면 좋겠다 라는 그 생각이 있으셔서 이제 제가 저 하자 작업장 학교에서 또 영상 프로젝트를 담당하고 있는 이제 교사였고요. 그래서 이제 저에게 이제 이걸 만들어 달라라고 이제 의뢰를 하셨는데
마침 제가 이제 그때쯤에 좀 이렇게 춤을 추는 몸, 그러니까 춤추는 몸, 춤추시는 분들하고 어떤 좀 협업 같은 거를 좀 해보고 싶다라는 좀 항상 뭔가 생각은 있었었어요. 해보고 싶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저한테도 되게 재밌는 작업이 될 수 있을 것 같았고, 그러던 중에 이제 학교에서도 뒤늦게 그런데 마침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해가 이제 교수님께는 이제 한예종, 물론 이제 하자센터와는 좀 다른 곳이지만 한예종에서의 이제 마지막 해라는 거를 이제 소식을 접하게 되고, 여러모로 이것이 좀 잘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좀 생각이 있으셨습니다. 그리고 더불어 좀 더 말씀드리면, 그래서 이 구름돌처럼을 만들어지기까지 좀 어떤 식으로 이제 이게 만들어진 거냐면, 그래서 저는 이제 영상을 가르치는 선생님이었잖아요. 하자 작업사학교에 제가 연출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음악 감독님은 교수님과 오랫동안 함께 그 무용 음악으로 같이 하고 계신 분이 또 해주셨고, 뭐 영어 번역은 하자 작업자학교 이제 영어 선생님께서 번역해주시고, 또 그리고 뭐 포스터 디자인 같은 경우에 또 하자 작업자학교에, 왜냐면 작업자 학교다 보니까 다 이렇게 작업하시는 분들이 교사로 계시는데 디자인 수업해주신 선생님께서 또 디자인해주시고 완전히 이제 초집중 여기에 해서 만들게 된 또 그런 작품이기도 합니다. 네, 뭐 하자에서 사실은 굉장히 그만큼 선생님 중요하기 때문에 총출동해서 이렇게 영화가 만들어진 게 아닐까 싶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보통 무대에서 이렇게 공연을 한다라고 하는 것과 실제로 이렇게 연습장에 카메라가 들어와서 일거수일투족을 쫓아다닌다 이랬을 때는 굉장히 게임이 달라진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박소영 감독님의 카메라가 어떻게 그 작업을 하는 동안 좀 느껴지셨고, 또 선생님을 조명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이렇게 영화 보시기 전에는 어떻다라고 생각을 하셨고, 오늘 이렇게 관객분들과 영화 보시고 나서는 어떤 또 감상이 있으신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이게 이런 자리에서 영화로 상영될 줄 알았으면 항상 예쁘게 화장하고 좋은 모습을 듣고 했을 텐데 라는 후회를 많이 했어요. 근데 전혀 완전 무방비 상태로 늘 그래왔듯이 방학 때마다 그냥 젊은 하자애들하고 만나면 기분이 좋아서 그냥 세수하고 달려와서 너무나 이 편안한 연습복 입고 했는데, 그래서 사실 2일날 첫 상영을 보고 너무 부끄러웠어요. 왜 저렇게 입었을까? 왜 내가 이렇게 주름이 많고 이렇게 말도 어눌하고 조리도 없고, 그래서 막 부끄럽고, 야 이거 좀 지금이라도 당장 또 어떻게 좀 편집을 그런 생각까지 하고, 주위에서 저와 같이 본 또 동창들이 언니 왜 젊었을 때는 예뻤는데 왜 다 늙은 사진만 나와요. 그랬는데 오늘 사실은 이거를 보고 미리 한번 봤으니까 매력도 좀 생겼고요. 지금은 내가 정말 운이 좋은 사람이구나. 내 인생에서 무용을 만나서 행복했고, 또 만난 몇 개의 사건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하자를 만난 게 내 인생에서 굉장히 큰 아름다운 사건이구나. 그리고 이것은 내가 죽을 때까지 계속해서 나를 더욱더 행복하게 계속해서 나의 행복을 진행시킬 것 같다라는 하자에서 한 경험, 하자에서의 만남, 이런 것은 나한테는 굉장히 큰 것이라는 걸 느꼈어요. 그 동시에 나와 같이 작업했던 하자 학생들을 다시 보면서 얼마나 이 아이들이 훌륭한 아이들인가, 그걸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선생님 말씀을 듣는데 좀 뭉클해지는 기분이 지금 막 드는데요. 저는 그 첫 장면부터 그 연습장에 뛰어들어오실 때 그 추링이라고 표현해도 되겠죠? 이렇게 좀 약간 무릎 나온 것 같은, 그게 정말 너무 리얼하고, 역시 감독님 다큐멘터리 많이 만들어 보신 감독님이라서 포착한 좋은 장면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굉장히 멋있는 작업복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실 되게 20주년을 포착한다는, 포착한다는 것도 너무 중요한 소재라는 생각이 들었고, 여러 가지로 의미가 있는데, 또 오늘은 관객으로 한예리 씨께서는 이 영화를 보게 되신 거잖아요. 그런데 그 전에 또 선생님과의 또 그
인연으로 봤을 때 영화에 잘 담겼던가요, 선생님의 모습이? 저는 사실 선생님의 무대 위 모습밖에는 잘 모르고요. 저는 이제 아무래도 한국무용을 전공하다 보니까 좀 더 다른 장르의 춤이다 보니 저는 아주 무대 위에서 간접적으로 화려한 어떤 스포트라이트를 받은 선생님만 봤다가 정말 자연스럽고 그리고 첫 그 장면에서 이렇게 숨을 쉬는 그런 모습이 나오는데 진짜 처음 가면 이렇게 숨을 쉬는 방법부터 가르쳐 주세요. 이제 현대무용 클래스를 이제 저도 몇 번 중고등학교 때 또 이렇게 부정봉으로 해보기도 하고 했었는데 그냥 그때 생각이 저도 나면서 그냥 그 대사 선생님의 대사에 맞춰서 저도 모르게 숨을 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배꼽에 꽃이 피다 이러면서 배꼽에 꽃이 맞아. 그때도 그런 얘기를 들었었는데 막 이런 생각도 들으면서 좀 느낌이 좀 새롭고 다시 춤을 추고 싶다라는 뭔가 그런 마음들도 굉장히 많이 생기고 그리고 아까 또 마지막에 선생님의 그 게으르지 않는 몸에 대해서 얘기하셨잖아요. 네, 본인의 어떤 상태를 표현하기에 최적화된 몸이다라는 그 얘기가 뭔지 조금은 알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직 저도 이제 나이를 더 먹어야 되겠지만 저도 아주 팔팔한 18살 아니면 21살이 아니거든요. 35살만 돼도 사실 이렇게 삐걱거리는 데가 조금씩 있어요. 선생님도 아실 텐데 그런 얘기가 조금이나마 나의 어떤 테크닉적인 어떤 스킬보다 좀 더 내 내면을 들여다보고 내가 표현하는 어떤 것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게끔 하고 싶다라는 그 욕심이 아주 조금은 뭔지 알겠다라는 느낌도 좀 받았고 어쩔 수 없이 영화 보는 내내 정말 전체가 다 남정우잖아요. 물론 각각 개인의 아이들이 보여주는 그만의 빛깔이 있긴 하지만 저는 또 남정우다 모두가 남정우다라는 그런 느낌도 받았어요. 그래서 그런지 어쩔 수 없이 창작을 하고 뭔가를 표현해내는 사람은 자신이 반영될 수밖에 없구나. 저도 그런 작업이 어쩌면 좋아서 연기도 하고 있을지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네, 선생님 그 한예리 배우의 어떤 그 영화에 대한 분평과 선생님에 대한 어떤 감상을 접하셨는데 한번 화답을 해주셔야 되고. 제가 거짓말을 잘 못했어요. 아직 한 번도 보지를 못했어요. 죄송합니다. 보겠습니다. 네. 미안합니다. 아니요, 선생님. 괜히 말 그려드렸습니다. 사실 이게 정말 쉽지 않은 저는 이제 짧은 기간에 이루어졌을 거고 쉽지 않은 작업이라는 생각은 드는데 이 선생님을 연출을 한다라고 했을 때 어떤 부분에 중점을 뒀는지 되게 궁금했어요. 다큐멘터리스트로서는. 그런데 제가 좀 약간 힌트를 얻은 게 그 마지막에 사진이었거든요. 젊을 때 어떻게 보면은 이 예전 발레를 하다가 발레로 시작을 했다가 현대무용이라는 어떤 구속된 틀 같은 걸 깬 무용을 하면서 가졌던 그 사람의 어떤 반항심일 수도 있고 어떤 뭔가를 깨려는 것도 있고 자유롭고자 하는 의지 같은 것들이 있던 그 눈빛에서 어떻게 보면 학생들을 대할 때 굉장히 잘 못 따라오는 학생도 있고 이럴 텐데도 끊임없이 그냥 타이르듯이 어떻게 보면 숨 쉬는 것부터 알려주는 그 따뜻하고 온화한 선생님의 눈빛이 되기까지를 이 짧은 시간 안에 담아냈을 때 가장 좀 중점을 두신 게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좀 설득을 하셨는지도 좀 궁금해요. 네. 저도 이제 처음부터 이걸 이제 기록을 이제 시작을 할 때 이 이야기는 뭔가 남정호 선생님의 이야기가 중심으로 이렇게 흘러가고 그렇게 생각을 했었던 것은 아니고요. 그리고 이제 처음 학교 선생님께서 이제 주문을 하실 때도 어쨌든 학생들하고 선생님하고 사이에서 오고 가는 대화가 굉장히 주옥 같은 진짜 그 대화들이 있는데 그게 다 이제 즉흥춤 아까 중간 인터뷰 할 때도 친구가 얘기도 하기도 했는데
이게 즉흥춤 마스터 클래스다 보니까 즉흥적으로 정말 자기 이야기를 담아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기 이야기들이 되게 많이 나오기도 하고 사실 그 이야기를 되게 포착을 하고 싶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게 10회째 뭔가 선생님 마음속으로 이게 마지막이 되면서 특별히 구르는 돌처럼이라는 사실 이 작품은 원래 그 한예종 학생들이 먼저 선생님하고 했었던 작품인데 그거를 이제 해보자라고 하면서 약간 안무를 익히는 약간 시간들이 이제 또 이제 많아지면서 제가 생각했던 어떤 그림들하고는 조금 다른 게 이제 펼쳐지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사실은 이 안에는 되게 다양한 이제 세대들이 이제 담겼는데 그 같이 그 마스터 클래스에 참여하고 있는 학생들 중에도 뭐 중학생도 있고 졸업해서 이제 20대 초중반의 이제 청년들도 있고 뭐 되게 다양한 이제 연령층과 그리고 사실 그 안에 이제 저도 좀 있었던 거죠. 사실 저도 춤 몸치거든요. 완전 춤 자체뿐만 아니라 몸이 너무 이제 저는 돌 같은 사람인데, 예,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찍어서 계속 저도 거기 뛰어들고 싶더라고요. 그런데 뭔가 저는 춤을 못 추지만 그리고 이제까지 제가 살아오면서 어쨌든 전 작업자로서의 어떤 좀 저에게 영감을 주시는 부분들이 되게 있었어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참여하고 있는 학생들도 선생님께서 이제 영감을 좀 받는 부분들 받고 또 반대로 선생님은 또 학생들에게서 본인의 또 이전 모습도 떠올리면서 지금의 뭔가 당신을 좀 추스리시기도 하고 약간 이런 좀 사실은 이게 다 돌고 돌아서 예, 계속 연결되어져 있는 어떤 시간들이라고 좀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극 중에 과거의 공연 때 모습은 사실 지금의 제 나이 때 하셨던 공연이시거든요. 그래서 조금 서로 이렇게 작업한 사람으로서 특히 이제 그 중에서도 어떤 좀 여성들 그러니까 이제 10대 여성 또 중간에 이제 그다음에 뭐 선생님 여성 이게 서로가 서로의 모습에서 자기를 좀 발견하는 좀 그런 고리를 좀 찾고 싶었던 것을 중점적으로 좀 생각해보긴 했습니다. 네, 선생님께서도 저는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오랫동안 한예리 씨처럼 이렇게 숙련된 그리고 그러니까 계속 무용을 해왔던 사람을 가리키는 것과 이번의 작업은 굉장히 다를 거라고 생각하고 영화에서도 그것이 일깨워주는 본인한테 일깨워지는 지점들을 굉장히 많이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 영화에서 보면은 어떻게 보면 무용을 했던 사람으로서 무용이 가져오는 파장 그리고 이 무용으로 인해서 나를 깨우칠 수 있는 시간에 대한 어떤 중요성을 굉장히 많이 언급을 하셨는데요. 그걸 통해서 이 자리에서도 한번 얘기를 해주신다면은 춤이라는 것이 불러오는 어떤 시대에 대한 어떤 저항이나 아니면은 또 한 사람의 짐을 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자유로워지는 어떤 그런 지점들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어떤 점에서 이 춤을 통해서 내 몸에서 세포들이 하나하나 깨어나오는 그런 것들을 느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지 정의를 좀 해주신다면 어떤 걸까요? 네, 완벽한 정리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춤은 몸으로 하잖아요. 근데 몸은 시간이 흐르면 자꾸 변하니까 저희 춤도 자꾸 변하게 되죠. 자기가 어떤 인생을 사느냐에 따라서 자기 춤도 변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과거에 제가 춤추었던 사진이나 영상을 보면은 굉장히 허영에 들던 순간이 있었어요. 그리고 굉장히 과시하고 싶은 그리고 어떤 경우는 내가 잘 이해하지 못하면서 아는 척하는 그런 경우도 있었고 그런 걸 이제 시간이 흐르면서 내가 인간적으로 그때는 그랬었구나. 저희 춤을 사진을 보면서 그걸 느끼게 되고요. 그런 면에서 뭐 모든 무용가들이 춤에 대한 자기 정의가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저희 춤은 저희 인생을 계속해서 그대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추는 춤은 지금 현재 제가 어떤 사람인가, 어떤 삶을 가지고 있고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가장 정직한 거울 같다 그럴까요? 네. 그러면 선생님께서 이렇게 정년 퇴임하시고
다시 무대에 오르실 때 좀 기분이 좀 남다른 부분이 있으셨는지 그런 것도 조금 궁금하고, 아니면 그래도 다시 한번 아이들을 가르치시는 경우가 있을 경우엔 또 어떤 마음이셨는지, 그 마음의 변화가 정말 있으신지 그런 것도 좀 궁금해요. 네, 아무래도 변화는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어떤 소속이 없어지니까 아주 울타리를 빠져나온 자유로움이 있어요. 그러면서 허전함은 있는데, 사실 4월달에 정년퇴직을 하고 나서 4월달에 꽤 큰, 시간적으로 꽤 큰 춤을 췄는데 굉장히 자유로웠어요. 제가 모르는 사이에 30몇 년간 대학 교수의 어떤 그 올가미 속에 저를 집어넣었구나 라는 생각을 좀 했고요. 그런 면에서 언제까지 춤을 출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후로는 좀 이 어떤 춤으로서 사회적 지위를 가지기 이전에 그냥 춤을 좋아했던 그런 상태로 돌아가서 자유롭게 춤을 좀 추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고요. 그러한 저의 춤을, 저의 생각을 배워보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언제든지 기회가 있으면은 가르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네. 그 소속만 없어지고 프리랜서로 삶을 살고 계신다라는 생각이 되게 자유로워지셨네요. 네네. 더 한층 더 자유로운 삶을 살고 계신다라는 생각이 들고 더 역동적일 수 있다라는 생각도 드네요. 저 한예리 씨한테도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사실 한예리 씨 개인적으로는 사실 춤을 어떻게 보면 연기를 하면서 이걸 중단해야 될까라는 생각도 배우가 된 이후에는 하게 되는, 직면하게 되는 질문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때 이건 난 떠나서 살 수 없다라는 판단을 하셨고 두 가지를 지금 병행하고 계시잖아요. 그것도 아주 훌륭하게. 그래서 사실은 무용계에서는 영화계에서는 한예리라는 이런 걸출한 배우가 나와서 너무 반갑다라고 했지만, 그 시기에 무용계에서는 아니 어쩜 이렇게 무용인으로 불러진 사람을 뺏어가냐, 이런 시선도 분명히 있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니, 그런 시선은 없었을 것 같아요. 그거는 한예리 씨가 아니라 제가 들은 거여서 뒤로. 네. 근데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 한 가지를 그러니까 선택할 수 있을 때 그래도 내가 몸에 익힌 것을 끝까지 가져가고, 이것으로 표현하는 거는 분명히 연기로 표현하는 외적인 것과는 또 다른 걸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선생님과 마찬가지로 이 춤이라는 것, 무용이라는 것이 가지는, 한예리 씨한테 가지는 의미가 무엇인지 또 이 영화를 보시면서 더 이제 좀 한층 더 생각하게 되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은 저도 아무래도 한국무용을 추다 보니까 사실 좀 더 많이 제약을 많이 받았어요. 어떤 자유로운 표현에 대한 제약을, 특히나 어떤 아카데미적인 수업을 계속적으로 받아야 되는 그런 중학교, 고등학교 시기에 굉장히 눌려 있었던 상태가 많았었죠. 그래서 제가 좀 현대무용을 더 좋아했던 부분도 있어요. 뭔가 여기는 맨발로 해도 되고 자유롭게 해도 되고, 뭔가 꼭 한복과 버선을 신지 않아도 된다라는 그런 것마저도 되게 시원하고 통쾌하게 느껴졌으니까요. 그렇게 계속 공부를 하다가 영화를 접했을 때 정말 진짜 신기하게 그런 얘기 하셨잖아요. 이렇게 저녁만 되면은 펜싱을 하던 그 에너지를 쓰던 것 때문에 뭔가를 하지 않으면 되게 불안해진다. 근데 정말 불안해지거든요. 이게 되게 이상한데, 저도 이제 계속 꾸준히 춤을 춰오다가 춤을 추지 않으면, 아니면 내가 이걸 못할지도 몰라라는, 못하게 될지도 몰라라는 강박을 갖게 되면서 그 순간부터 이거 못하면 어떡하지? 막 이런 생각이 들고, 내가 연기를 해야 되나 무용을 해야 되나 막 그런 생각이 들면서 더 간절해지거나 더 불안해지거나 막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계속 해야 되는 일이구나 라고 생각이 들었고, 오히려 그렇게 마음을 먹으니까 굉장히 많이 욕심이 덜어지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도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잘하고 싶었고 뭔가 보여주고 싶었고 그런 마음이 굉장히 컸는데, 연기를 하면서 저라는 사람을 알게 되고, 저라는 사람의 또 한계도 알게 되고,
저의 어떤 생각의 깊이도 알게 되다 보니 그냥 난 요만큼 추는 게 뭐 1년에 한두 번 아니면 두세 번의 작품을 좀 하고 뭐 공연을 하고 하는 게 나한테 잘 맞는 거일지도 몰라라는 생각도 들고 많이 욕심도 내려놓게 되고 잘 하기보다는 좀 더 공감하고 소통할 수 있는 방법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더 많이 생각했던 것 같아요. 진짜 내려놓고라는 어떤 그 문장에서 이 영화의 제목이기도 한 밥 딜런의 가사들도 많이 생각이 나는데요. 아마 저는 이제 그 한예리 씨도 어떻게 보면 지금 또 한 명의 남정호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멘트를 들으면서. 근데 선생님께서 살아오신 인생을 되돌아보면 사실 영화에서 드러나듯이 굉장히 어떤 제약이나 그건 처음에 이제 무용으로서의 제약도 있었겠지만 사회적으로 여성으로서 남편이 있는 아내로서 그리고 아이가 있는 또 어머니로서 여러 가지 제약으로서 벗어나고자 했던 그런 시기도 있었고 그리고 또 지금 나이가 들어서는 조금 더 이제 모자도 벗고 코트도 벗고 그리고 그냥 정말 아무렇지도 않은 추리닝을 입고도 나설 수 있는 그런 모습까지 변화해온 과정이잖아요. 그래서 그 모습을 돌아보면서 또 거기에 있어서의 춤의 의미를 지금에 돌아볼 때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질문을 잘 이해를 못하겠는데 죄송합니다. 네, 네. 돌아보는 계기도 됐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네. 어릴 때는 사실 여자로 태어난 게 참 싫었습니다. 저희 할아버지가 남자 이름을 지어주셨고 아마 마음속으로 남자였으면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저희 가문에 있었고요. 그래서 체격은 작지만 남자같이 행동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여중생, 여고생, 여대 이런 데서 약간 남자같이 과격하게 용감하게 행동할 때 주목도 받고 또 대표도 되고 그런 면에서 조금 남자같이 되고 싶은 그런 게임을 좀 했던 시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결혼해서 아기를 낳고 나니까 이 여자로 태어난 게 놀라운 거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선생을 하면서 학생들을 나하고 만나는 학생들을 아이로 내가 그 아이의 엄마가 된다는 느낌으로 아버지보다는 엄마가 된 느낌으로 아이들을 대할 때 제가 훨씬 따뜻하고 훨씬 잘 보살필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게 됐고요. 그래서 다음 생에도 여자로 태어나겠습니다. 네, 다음 생에도 남정호라는 이름을 꼭 저도 찾아보도록 하고요. 일단 저희 이제 제가 선생님과 또 감독님과 배우분께 질문을 드렸었는데 이제는 지금 이렇게 객석 꽉 메운 관객분들께 마이크를 좀 드리려고 해요. 질문이 있으신 분은 손을 들어주시면은 마이크 갖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저쪽 끝에서 세 번째 쪽. 네. 네, 안녕하세요. 영화 너무 잘 봤고요. 이걸 드릴까요? 네, 이 영화 너무 잘 봤고요. 제가 아예 모르는 영화였는데 생각보다 정말 많은 감동을 받아가지고 너무 좋았습니다. 네, 감사하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영화 중에 이제 남정 선생님께서 한예종 거기 이제 마지막 이제 사진 같은 걸 보여주시면서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자기 안에 정말 강력한 자신이 있다는 거를 굳게 믿어야 이런 말씀을 하셨던 것 같은데
그 말씀이 저는 되게 많이 기억에 남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하시게 된 계기, 그러니까 어떻게 그런 확신을 본인이 얻으셨는지가 저는 정말 궁금했어요. 어떻게 그 말을 하게 되셨는지. 네. 역시 자신에 대한 그 불신을 하다가 어느 순간에 자신이 지금 보여주지 못한 더 강력하고 눈부시게 아름다운 내가 안에 있다라는 느낌을 받게 된 것은 즉흥춤을 통해서인 것 같아요. 저도 즉흥춤 추기 이전에는 선생님이 하신 동작을 잘 따라서 하는, 누군가의 춤을 잘 하는 그런 명소의 생활을 했고, 또 그런 춤이 가장 테크니컬하게 아름다운 춤이라고 생각했고, 즉흥춤을 통해서 즉흥을 하는 순간에 나도 모르는 나와 만나게 되는 그런 경험을 했고요. 그 경험을 하면서 나에 대한 더 믿음이 생겼고, 그것이 물론 나뿐만이 아니라 내 주위의 모든 사람에게도 통용된다라는 믿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네, 또 질문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은 손 들어주세요. 네, 손을 드신 분이 없으시군요. 원래 저기 지금 하얀색 셔츠 입으신 분, 원래 첫 질문이 잘 안 나오고 두 번째 질문은 쏟아지는데, 네, 영화가 좀 특이하다 보니 질문도 네. 간단한 질문인데요. 어디 가면 선생님께 춤을 배울 수 있나요? 되게 중요한 질문이시네요. 네, 아직은 뭐라고 말은 할 수 없고요. 네. 그럼 짧게 워크숍이나 이런 것들은 그런 거는 어쨌건 할 수도 있으니까 네, 하게 되면 뭐 이렇게 찾아보시고. 그 선생님께서 그래서 학교를 퇴직하시고 그 이후에 사실은 또 되게 학교 이후 이 밖에서 되게 바쁘세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마치 영화로 치면 공동체 상영회처럼 이렇게 요청이 들어오시잖아요. 어디 뭐 제주도도 그래서 다녀오시고 뭐 어디서 이렇게 소규모로 어디서 와서 좀 해주십사라고 하시면서 계속 또 따로 그 학교 밖에서도 만나시기도 하시고 요즘 그런 시간들을 또 보내고 계십니다. 워크숍 같은 경우는 또 이렇게 무용제 기간이 있어요. 무용의 축제 기간도 있고 영화랑 되게 비슷하게 그런 시간들이 있는데, 그런 축제 기간에 워크숍에 이렇게 보면은 되게 좋은 선생님들께서 이렇게 일반인들과 함께 즉흥춤을 추는 경우도 되게 많은데, 아마 선생님도 언젠가 하시지 않으실까. 뭐 오래 하실 수도 있고요. 그렇다면 이렇게 등록해 보셔서 좀 처음에는 되게 뻘쭘할 수도 있는데 용기를 내서 아름다운 추리닝을 입고 가셔도 아주 환영합니다. 네. 뭐 하자센터 처음에 하신다라고 했을 때 그 결심을 말하실 때도 저는 굉장히 현직 교수로 재직을 하면서 이런 용기를 내는 것도 되게 그러니까 이례적인 일이라는 생각을 했었는데요. 영화 개봉할 때 약간 이렇게 단체로 춤을 배워볼 수 있는 워크숍을 열어봐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좋은 생각인 것 같아요. 저 이때 등록할게요. 영화 보기 전에 한 10분이라도 같이 몸을 움직이고 그리고 영화를 봤으면 좋았는데, 그죠? 네. 그래서 이 영화 러닝타임이 65분이고 이제 네. 깊은 뜻이 있었습니다. 네, 또 질문 더 네, 저 맨 뒤쪽.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예술종합학교 무용학 창작과 1호학번 이승환 학생이고요. 저는 이 구르는 돌처럼을 예전에 전기공의 무용소에 참여를 했었는데
궁금한 거는 이제 저희 이제 무용원 학생들과 했을 때와 이제 하자 애들과 했을 때, 저 하자 애들 했던 공연을 그때 직접 봤었기도 했는데 하면서 좀 어떤 점이 달랐는지. 네, 수업이 됐습니다 이제. 네. 그러니까 그런 돌처럼을 처음 이제 크리에이션으로 할 때는 한여종 창작가의 학생들하고 마지막으로 어떤 공통적인 시간대에서, 그러니까 제가 20대로 내려가서 같이 이제 작업을 한다는 생각으로 이걸 했어요. 그래서 같이 우리가 동작도 만들고 생각도 하고 뭐 한 몇 개월간 그죠? 땀을 흘렸죠. 그래서 공동 창작자로서, 그리고 저는 이제 학생들하고 이런 작업을 하면서 이 작업을 통해서 학생들이 어떻게 나의 작업 방법이라든가 어떤 그것을 배울 수 있도록 어느 정도는 유도하면서 고려하면서 그 시간적으로 좀 긴 시간을 가지고 했고요. 하자 이제 10번째를 한다 그랬을 때 굉장히 즉흥적으로 그럼 우리 학생들하고 만든 이 작품을 하자 학생들한테 선물하고 싶다라는, 그냥 좋아할지 안 좋아할지 모르겠지만 프레젠트, 기프트 10번째 선물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 전에는 항상 우리가 즉흥을 뭐 마음대로 열어놓고 해서 그 결과를 정말 자유롭게 발표했는데, 이번에는 그 전에 몇 개월간에 걸쳐서 만든 것을 8일 만에 한번 해보자. 아주 색다른 이제 경험이죠. 그러니까 좋아하는 사람도 있었고 싫어하는 사람도 있었고, 어쨌든 나는 이걸 너네들한테 선물로 주고 싶어. 그러니까 과정은 조금 생략이 됐습니다. 그렇지만 믿음은 있었어요. 우리가 같은, 그리고 하자 학생들은, 제가 겪어본 하자 학생들은 저희 한여종 학생들보다 어떤 경우에는 더 성숙해 있었어요. 그러니까 상상력이나 어떤 면에서는 지적인 면이나, 죄송합니다. 소가 덜컹했어요. 연령을 극복하고 훨씬 많은 그 경험을 하고 레이어도 좀 있는 학생들이었기 때문에 분명히 같이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을 거라고, 오히려 더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고요. 그리고 그렇게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걸 과정을 통해서 8일 만에 2, 3개월에 걸친 작업을 우리 몸으로 한번 해보는 그 아주 강한 그 경험도 중요할 거라고 생각했고요. 그래서 믿음은 있었어요. 분명히 하자 학생들한테 이것이 굉장히 좋은 경험이 될 것이라는 걸. 근사한 결과물이 아니라 과정으로 깊은 경험이 될 수 있다는 거를. 그래서 두 개를 뭐 어느 것이 좋다 나쁘다고 비교할 수는 없고 아주 다른 그런 독특한 과정이었습니다. 네. 네. 시간이 많지 않으니 마지막으로 질문을 딱 하나만 받아볼 텐데, 네, 지금 손 드신. 저도 영화 되게 재밌게 잘 봤고요. 되게 인상적이었던 게 마지막에 자기 스스로를 표현하는데 지금 자기 나이가 되게 이제 적당하다고 얘기하셨던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이 되게 자기 몸을 믿고 긍정할 수 있는 상태라는 게 되게 좋으면서도 되게 어려운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왜냐면 이제 살면서 강렬한 기억이라던가 그런 게 있으면 자기 몸은 이제 그쪽에 이제 계속 머물러 있을 수도 있을 거고, 자기 현재 상태를 계속 이제 의식하고 알고 이런 게 되게 힘들었을 텐데, 그럴 때마다 어떻게 다시 이렇게 회복이라고 해야 되나? 다시 자기를 믿는 과정? 그런 걸 어떻게 하셨을지. 저한테 하는 질문이시죠? 네네, 맞아요. 죄송합니다. 65년간을 살은 그 모든 기억이 잠재되어 있는 이 몸을 바꿀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만약에 누군가가 나한테 20대의 몸을 준다 그러면은 저는 아주 당연하게 거절하겠습니다. 저는 이 몸이 굉장히 약간 살이 붙어 있고 뭐 약간 두툼하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해왔던 많은 경험이 축적되어 있는 몸이고, 지혜가 있고 어느 정도의 분별력도 가지고 있고, 제가 20대 때는 그런 거 전혀 없었거든요. 그런 얄팍하고 시각적인 예쁜 몸보다는 지금 현재 이 몸을 저는 아주
자랑스럽게 생각하고요. 물론 이 몸을 계속 잘 메인테인, 잘 유지하기 위해서 항상 움직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명상도 하고 호흡도 하고 배꼽 호흡도 항상 하고요. 제가 그래서 저의 관리를 제가 하루에 1시간 반 정도는 하고 가능하면 차를 타지 않고 걷기도 하고 집안일도 손으로 하고 그래서 몸을 사용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이면서도 기능적인 그런 일들을 하면서 제 몸을 쳐다보고 계속해서 이렇게 나이가 들면서 안 되는 것도 있지만 또 젊었을 때 안 되는 게 되는 게 있어요. 아주 놀라 밸런스 같은 거는 제가 젊었을 때 참 안 됐거든요. 높이 뛰기는 잘하는데 밸런스를 못해서 굉장히 불만이었는데 요즘은 밸런스는 잘 잡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안 되는 것이 되는 것도 있고 그러한 저의 몸의 변화가 좋습니다. 네. 네, 마지막 질문에서 앞으로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될지 그리고 지금의 몸을 계속 좀 이렇게 예뻐해야 된다라는 그런 깨달음도 좀 얻고 가게 되는 것 같은데요. 전 사실 이 영화 보면서 우주에 다녀오신 분들이 체험담 얘기할 때 정말 아무리 들어도 무슨 얘기인지 모르는 그런 느낌을 받으면서 정말 한번 몸으로 경험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아까 이제 우리가 막 워크숍도 막 요청드리고 그랬었는데 정말 그런 기회가 왔으면 좋을 것 같고 이 영화가 그 문을 나를 제대로 바라보는 문을 열어주는 영화라는 점에서 중요한 영화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오늘 이렇게 같이 해주셨는데 마지막으로 인사 말씀 한 말씀씩 듣고 끝내보도록 할게요. 감독님부터 얘기 들어볼까요? 네. 시간이 얼마 없긴 한데 제가 근데 오늘 이 자리에서 근데 꼭 좀 인사를 시켜드리고 싶은 또 사람이 있어가지고 제가 많이들 이제 되게 저희 촬영 감독님 소개해드리고 싶은데 제가 이제 앞으로 평생 노예가 돼도 좋겠다고 할 정도로 제가 너무 고마운 거의 이제 촬영뿐만 아니라 많은 걸 이제 같이 만든 이제 다큐멘터리 또 감독이기도 한 홍용 감독님 좀 인사시켜드리고 싶은 촬영을 첫상영 때도 촬영에 대해서 질문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마침 첫상영 때 또 없었어가지고 아쉽게도 오늘 정말 이렇게 많이 찾아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는 결국 어쨌든 저는 좀 그러니까 좀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은 어떤 몸을 좀 담고 싶었었어요. 되게 더워서 흘리는 땀이 아니라 이렇게 움직여서 흘리는, 이렇게 땀을 흘리는 몸, 그리고 어떻게든 내가 쓰지 않았던 근육을 사용했었을 때 어떻게 변화가 일어나는지 그런 좀 자기의 몸을 이걸 계기로 좀 들여다보실 수 있는 좀 또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좀 생각도 있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한대리 배우와 함께 봤습니다. 네, 저는 이렇게 앞에 이제 좀 낯이 있더라고요. 근데 하자 친구들이 오신 것 같아요. 영화를 처음 보셨을 텐데 어떻게 봤는지 되게 궁금한데 질문을 못한 게 너무 아쉽고요. 일단 글쎄 구르는 돌처럼 저도 어디서 어떻게 구르든 제 자신을 좀 더 사랑하려고 노력을 하겠고 뭔가 막 구르다 보면 또 뭔가 돼 있겠죠. 선생님처럼 뭔가가 돼 있겠죠. 네. 그래서 열심히 구르고 또 부딪히면서 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생님 마지막으로 마이크 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을 너무 많이 했어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짧게 하셨군요. 네. 앞으로 더 많이 뵐 수 있는 기회 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 이렇게 정말 꽉 차게 이렇게 영화 보러 와주신 관객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